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유있게 도착해서 한 잔 냉수를 마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 국민TV, 으라차차, 그리고, 대한언론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예, 오늘 또 죽지 않고 앉은 걸 으라차차가 또 나타났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은, 최근에 정말 우리 노동자들의 순환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땅콩 리턴 조연아 씨에 의해서 엄청난 수모를 겪고 고통을 겪었을 그 승무원들과 사무장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분신해서 돌아가신 우리 경비 노동자들이 계시는데,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동구에 고려정업이라고 청소 노동자들 계신데,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청소, 경비, 이 승무 노동자들의 고통, 특히 오늘은 조연아 부사장이 당일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우리 국민TV 청취자들 위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안진걸이 여러분에서 고급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물 좀 먹고 왔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뉴스케이 그 이상한 사진을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막 절규한, 진짜 죄송하네, 이거. 예, 지금 우리, 누가 올리신 겁니까? 한소리님께서, 보이십니까? 우리 출연진들도 저기 안진걸의 모습, 뭔가 절규하는 모습인데, 인상이 안 좋네요, 매우.
예, 죄송합니다.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뉴스케이가 아무래도 저를 비호감으로 만들려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농담이고. 자, 오늘 오신 분들 서울 일반 노조 틈만 남은 노조를 만들어서 취약계층,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돕고 계시는 김성기 국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서울 일반노조에서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있는 김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꼭 민주노총은 안 밝히셔도 될 것 같아요. 서울 일반노조만이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우리 고려정업 강동구의 청소 대행업체 고려정업에 소속되는 서정복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예, 아버님 인사하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청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서정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박봉순 아버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강동구에 속해 있는 고려조업 청소 용역업체에 근무 한 8년 이상을 하고 있는 박봉순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회사에 흉악함에 2번이나 지금 잘리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 땅의 노동자들의 순환인데 특별히 강동구 청소대행 고려정에서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죠? 예. 지금 3분이 해고가 된 상황이고요. 예. 11월 30일자로 예. 작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예. 그때도 이 2분이 해고가 됐었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예. 소위 말하는 작년 그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예. 그 관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예. 뭐 따방이라고 예. 따로 방을 차린다고 그래서 따방인데요. 따방. 그래서 불법적으로 수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주민들로부터 예. 과연 그게 이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회사도 알고 있고 예. 이분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예. 문제를 삼았다면 그때 삼았어야 하는데 예. 지난 5월 22일 날 복직을 한 이후에 예. 뭐 2, 3년 전건으로 시비를 예. 걸어서 예. 좀 문제를 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예. 과연 그걸 노무 관리를 잘못했던 회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예.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만 찍어서 예. 이렇게 정직이나 아니면 뭐 이주 이런 감봉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예. 뭐 거의 해고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회사입니다. 예. 저희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고려종업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관행적으로 일부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나 일부 관행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지금 우리 청소는 몇 분을 해고를 한 거예요? 3분을 했습니다. 서정복 선생님, 박봉순 선생님. 네, 서정복 조합원님, 우리 박봉순 부부회장님이시고요. 또 한 네. 분 그 사장님의 사촌 동생까지 해고를 했을 정도면 뭐 어느 사장님 사촌 동생까지?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뭐 혈육을 뭐 배신했다고. 아. 징계위원회에서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넌 사촌 동생이지만 너무했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 오셨네요. 인사하세요. 아, 방금 전엔 변현주 아나운서님이 계셨고요. 너무너무, 한 번에 2분의 아나운서님을 하면 너무 좋죠, 뭐. 예. 자, 일단은 고려정업 이야기는 조금 미루고, 지금, 우리 국민TV 청취자들이랑 속보입니다, 속보. 신현대 아파트, 그 문제 많은 신현대 아파트에서 또 경비 노동자가 폭행이 있었다고요? 네, 가슴 아픈 이게 일인데요. 지금 알려졌습니까? 네, 지금 언론에서 오늘 아침부터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침 현장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일단 고려종업 해고 노동 우리 청소 노동자 선생님들은 잠시 고려종업으로 빨리 이제 복직할 수 있도록 투쟁하자는 이야기이고 일단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 저기 신현대 아파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신현대 아파트에서 어제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 한 40분경에 또 불행하게도 그 분신사고 우리 이만수 열사가 돌아가셨던 그 백삼동 입주민으로부터 그 정문에서 근무한 우리 경비 노동자한테 왜 쳐다봤냐? 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느냐 눈으로 그래서 한 구속으로 불러내서 훨씬 좀 청년인데요. 가해자는 그래서 뭐 거의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뭐 발길질 뭐 주먹질까지 해서 우리 순천향병원에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비 노동자분을 입주민으로 백삼동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 그 할머님하고 관련 있는 분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인데 다른 청년이고요. 쳐다봤다 경비 아저씨가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래 경비 노동자분들은 원래 감시 단속 노동자라고 해서 당연히 감시하시는 분들 중 하나니까 혹시 수상한 사람인지 아니 다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주민인 건 아실 테고 인사하면 되잖아요. 왜 쳐다보냐? 그러니까 난 뭐 쳐다본 거 아니다.
그래서 뭐 한 구석으로 불러내서 좀 때렸는데 문제는 제가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갔더니 다 해결된 문제인데요. 왜 왔냐. 그리고 실제로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모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또 은폐하려고 그랬다. 지금 상황적인 게 전원이 좀 해고될 위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맞고까지 살아야나. 9일 날은 부산 금정구에서 경비 노동자가 또 그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저도 좀 충격이고요. 그것도 103동에서 벌어진 사건이라서 굉장히 내일 또 10시 정도에 기자회견을 해서 늘 재발 방지 대책을 찾자고 저희들은 얘기했는데 개인 일탈로 몰고 이제 심지어 뭐 전원을 해고할 것처럼 또 다른 얘기는요. 저희 어제 입주민 대표회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현대 아파트 경비원들 다 해고되는 거로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제 또 입주민 대표자 회의가 있었는데요. 업체를 새로 선정할 그 입찰 그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해달라. 우리 지금 맡고 있는 관리 회사한테 그건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기들이 자르고 다른 사람 하려 했는데 잘 안 들어오니까 여러 고민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해달라. 네, 그래서 그 회사는 좀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희들은 또 입주민으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제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입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서 어제 그 동대표들 회의하는 데 갔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르려고 하냐? 그랬더니 결론은 53년생 그 정년퇴임으로 내보낼 사람들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 있죠. 뭐 나이와 상관없이 왜 그러냐면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오래된 사람들을 내보내겠다. 그런 방침을 정했답니다. 그러면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쫓아내고 연차가 안 된 분들만 일부 고용 승계해서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를 받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가지고 흔들어서 지금 심지어 현장은 조합원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주노총 간판을 떼야 니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우리 경비 노동자분들이 사실 스스로 자기들을 부정하세요. 탈퇴를 하게끔. 우리 저희들은 좀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 우리 정당, 노조들이 좀 발벗고 나서서 무조건 이 싸움은 이겨야만 이거 한다고 보통 봅니다.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사회가 아주 엉망인 것 같아요. 지금 강동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고려정업에 회사에 맡겨가지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 청소노동자들한테 함부로 하고 해고하고 그 다음에 경비노동자 너무 빈격쟁 초에서 분신해서 항의까지 했는데도 또 폭행이 벌어지고 그 조연아라는 자는 아직도 직원들이 자기 무슨 옛날 노예나 종 부리듯이 사실 노예나 종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던 비행기에서 뒤로 돌려갖고 내려놓고 하면 그건 주인의 자세도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맞습니다. 옛날 시대로 봐도 이런 짓을 저지르고 이게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너무 심각한데요, 이거? 공동체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무슨 뭐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지금 신분 세상인 것 같습니다. 신분제가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신현대 아파트에서도 아들뻘 되는 사람이 구타를 한 겁니다. 그건 단지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경비 노동자들이 이 일이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걸 기분 나쁘다면 어떻게 하면 경비하시는 거니 경비분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우리 청소 노동자들의 특징은 쓰레기가 보이면 줍는 거고 그렇죠. 습관적으로. 경비 노동자의 특징은 습관적으로 누가 지나가면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안 보면 그게 업무를 했다는 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큰일 났네. 여기 웨렌 버핏 67조님께서 압구정 시현대 아파트 20대 청년 경비원 폭행 코뼈 한물 경비원들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 해체하든지 미사일로 파괴할 듯 이렇게 하셨는데 농담이시겠지만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좀 이따가 우리 김성국장하고 저하고 조연아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로 하고 우리 두 분 청소노동자한테 또 보내드려야 될 테니까 누가 말씀하실래요? 지금 고려정업에서 벌어진 우리 일단 경비 그건 또 이야기하고요. 우리 부분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박봉순 부분회장님께서 지금 강동구청에 청소를 대행한다면 일종의 공공기관의 노동인데 무슨 일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고려종업이라는 이 회사는 역사가 한 3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이 정부에서 할 때 이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30여 년간을 그냥 계속 수의계획만 하니까 그 특정된 사람만 계속 30여 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사업자가 30년 독점을 한 거예요. 강동구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얽힌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해식 그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손을 대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예. 거기에는 그 이해식 구청장뿐이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 하다못해 국회의원까지가 연루가 전부 돼 있어갖고 예.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고려점에 있는 박옥남이라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자기가 그만큼 거뒀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못한다라는 걸 예. 등에 업고 하고 있는 횡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해도 니네들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 참고로 그 지역구 의원은 우리 청소를 하고 있는 지역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내 1, 2, 3동이랑 둔촌동과 길동입니다. 강동역에서. 거기는 심재곤 국회의원이시고요. 새정치연합에. 그리고 구청장은 새정치연합의 이해식 청장님이십니다. 근데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못하고 거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과 구의원 다수도 새정치연합입니다.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거기는 야당이 그 지방정치 여당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고 이 박옥남 사장님을 소개를 하면 그 지역의 구의원을 제2대를 역임을 하셨고 구의원 출신이군요. 네, 이해식 구청장님과 동기세요. 그리고 향후에 호남 향후회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호남 향후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호남 향후회 간부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호남 향후회 강동 그 그 지부장 또 대표를 맡으셨던 분이 또 거기서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월급까지 받아갔고요. 굉장히 세금 포탈과 그 제가 내일 고소를 해놨기 때문에 검찰청에도 조사를 받습니다. 뭐로 고발해 놓으셨어요? 배임입니다. 어떤 배임이냐면 며느리는 일도 안 하는데 결혼과 함께 한 27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아갔고요. 매달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걸리기 전에. 며느리를 그러니까 등록해놓고.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그게 배임 맞죠. 두 번째는 자기 그 전직 구의원, 전직 구의원을 유령 직원을 등록해놓고 월급을 또 줬고요. 또 자기 재수씨를 실제로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줬고요. 뭐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월급 제대로 안 주고요. 월급도 안 주고 체불도 한 몇 억입니다. 자르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노동부에도 신고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너무나 관공서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언론들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왜 신현대 아파트나 어디는 누군가 죽어야만 우리를 알아봐 줄 거냐.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청소 노동자들도 우리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리고 우리 옆에 와주신 우리 서정봉 조합원님은 우리 부인께서도 사모님께서도 최근에 이제 일을 관두셔서 두 분 다 일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당장 청소 노동자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해고는 살인이다. 몇 달 되신 거죠? 지금 세 분이 해고된 게? 지금 뭐 11월 30일부터 되어 있고 지금 옆에 있는 분은 2번 해고가 되니까 가족들한테는 지금 일을 다니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방송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걸 결심하고 나오셨고요. 항상 우리 방송 다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만큼 그분들이 안 들으셔야 안 들었어요. 자, 우리 서정복 아버님. 네, 어떠십니까? 이게 생활이 벌써 어려움이 생기실 텐데 해고를 나가셨으면. 전 그렇습니다. 제가 고려정업에 입사한 지가요. 2010년도 6월 8일자로 제가 고려정업에 입사했습니다. 이 청소업계는 처음 제가 입사해서요. 입사해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데 이 청소업계는 특이하게도 야간에 일을 꼬박 세우고 하루에 15시간, 16시간 많게는 20시간 이렇게 노동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 갈등이 많더라고요. 본인하고.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만이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고 저 갈등이 많은 채에 제가 이렇게 결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니도 어떤 사람이 해도 이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걸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그걸 지속적으로 또 이르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일을 더 많이 하게끔 강요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 노동자들이 진짜 이건 60년대도 아니고 지금 2014년 하루하루가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 고려 정원만큼은 전혀 바뀌지 않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말 못할 정도로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참다 인생이 이 이상 쓰레기 취급받고 살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노총을 문을 두드려가지고 서울 일반 노조 민주노총 문을 두드려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노조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조 활동하니까 그 고려정원에서는 엄청난 파급이 왔겠죠. 그동안 30년 넘게 자기들 마음대로 노동자를 노예처럼 노동시키고 임금은 저기들 마음대로 주었던 회사인데 그렇게 바라지 않는 노조가 생기니까 노조에서는 하루 일하는 시간 노동 고용 시간 8시간 준수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조 활동하면서 구청 앞에서 강동 구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왜 구청 앞에서 집회를 했느냐? 이것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강동 구청에서 관할하는 대행업체거든요. 그래서 강동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니 저희 청소 노동자가 정말로 몇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구청에서 구민들이 나서서 우리 청소 노동자들을 일을 개선해 달라. 그렇게 수십 개월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 저도 저 강동구에 살아서 그 강동구의 정의당, 강동 시민연대 이분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고려정업 관련 투쟁이 있다라고. 그래서 알고 있었고요. 우리 준영맘께서도 저 거기 살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건데 일단은 김성육장님, 강동구에 그러면 그 동 말고 다른 동은 또 다른 업체가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2개 업체가 있고요. 그럼 요걸 우리 청취자를 위해서 청소노동이라는 게 서울시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고 강동구는 이제 강동구 관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구조를요. 예전에는 IMF가 오기 전에는 97년 전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괜찮았습니다. 다 직영이었습니다. 구청에서 고용한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죠. 기능직 공무원. 워낙 그런 상황이 국가가 거의 부도 수준까지 가면서 정말 민간 위탁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25개 군데 거기에 이런 고려정업 같은 회사가 117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이 3,300명?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좀 틀립니다. 우리 강동구는 3개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고요. 나눠서 하는 곤욕별로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같은 인구인데 관할권 하나 9개 업체가 해요. 근데 이게 부끄럽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뒷돈 챙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워낙 비리가 있고 우리 저쪽에 관악구에서 구원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이 비리 업체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족벌 책임이다. 아버지가 사장, 상무가 자기 아들, 심지어 민주노총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복수노조 그걸 악용을 해서 친동생이 노조위원장 이런 회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울이 지금 전체가 똑같아서요. 내년 3월부터는 좀 공영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25개구에 107개가 있는 117개요. 117개.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했다는 청소 노동자는 그럼 이분들하고 겹치지 않는 건가요? 아마 안진걸 사무처장님이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이나 서울시의 직할 체계들 있죠. 한강사업본부 25개구 말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청소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부녹지사업소, 서울숲, 그리고 우리 월드컵 공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공원 이런 데서 이분들을 몇천 명을 돌렸죠. 공무직으로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울시처럼 25개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래서 저희들 대안은
공무원 TO가 아마 무슨 뭐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안 되면 예. 각 구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청소팀을 만들어서 주차 관리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주차 관리와 뭐 예. 기존적인 업무를 하는데 예. 그러면 청소 업무를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에게. 그래서 예. 저는 아예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전환을 할 필요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좀 모범적인 구청장님들이 일 잘하시는 구청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뭐 노원구, 성북구 지금 거기도 안 하고 있나요, 그러면? 다 안 하고 있죠. 그럼 전부 다 117개 업체가 계속 권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점을 하고 있는 그리고 건가요? 세로는 찢어주기도 하고 붙여주기도 하고 좀 잘 보이면 청소 영역을 넓혀주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를 많이 팔면 팔수록 예, 이득이니까요.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요. 예. 만약에 쓰레기를 줄이면은 쓰레기 봉지를 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업체한테 손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쓰레기를 늘리는데 기여를 하는 거예요. 이 체계가요. 공영제를 하게 되면 월급을 좀 보존을 그대로 해주고요. 예. 쓰레기를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 매립장도 하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저희들 동영상도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예.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기도 했고요. 예. 저는 이 쓰레기 양을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예. 이건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청소 정책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서정봉, 박봉순 조합원 같은 상황들이 예. 서울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동구청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고려정하고 재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제일 좋습니다. 퇴출. 예, 근데 한대요 또 재계약하겠대요? 뭐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도 재계약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게. 자, 일단 그걸 재계약을 하는데 그럼 우리 일자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그러면 뭐 고용 승계하면 되는 고용승계, 거고요. 안 새로운 그러면- 업체 가서 고용 승계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광주광역시나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민영배 광주 광산구 청장님이나 예. 성남시 이재명 아유, 시장님처럼 우리 또 뜨거운 핫한 인물 이재명 시장님 또 잘하는 게 있나요? 그분이 협동조합 체계로 청소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나눔, 네, 그렇습니다. 나눔 그래서 환경인가에다 맡겨가지고 청소 노동자들이 다 사장님인 겁니다. 예. 배당을 해서. 예. 그래서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청소 그러니까 깨끗이 하고. 고려정은 몰아내고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 방식으로 하거나 서울시 방식으로 하거나 저기 광주광역시처럼 광주광역시는 어떤 방식이요? 협동조합식입니다. 협동조합으로 하거나 직접 고용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서정봉 아버님, 박봉수 아버님 지금 굉장히 지금 투쟁한 지는 그럼 몇 년째인 거죠?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한 작년 거고. 10월 또 투쟁을 본격화했고. 그게 이제 올 7월에, 그러니까 뭐 싸워서 5월 22일 날 일부 타결을 해서 7월에, 그러니까 다시 복직을 한 거예요. 예, 7월 복직하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중간에 11월. 파업을 언제 했었죠? 저희들이 파업은 못했습니다. 파업은 복수노조 때문에요. 어용노조 때문에 저희들이 파업권을 못 여기 땄고요. 고려정에 어용노조 또 하나 네, 있나요? 그 친동생이 사장님의 친동생이 어용노조 친동생은 위원장이었습니다. 어용노조 위원장이고 사촌동생은 민주노조였는데 근데 잘라버리고. 사촌동생은 잘랐죠. 와, 정말 그리고 재밌는 회사네요. 그 어용노조의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인맥적으로 친인척이 그냥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장님의 사촌동생이 노동조합을 주도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걸 다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 청구를 하면 다 뭐가 걸릴 것 같은데 비리들이 했나요 감사 청구? 아마 박은주 시장님이 알고 있고요. 이건 또 국세청에 얘기했는데 무혐의 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하고 서울시에 동시에 감사 네, 그렇습니다. 청구를 해주시고 참여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럼 같이 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 서종봉 아버님 박봉순 아버님은 어쨌든 그때 파업은 못했고 근데 뭔가 우리가 한번 사보타지를 했나 보죠. 보이콧이나 뭐 청소를 안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년 11월 2일 날 우리 출범직을 하고 예.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 있는 사측의 저기를 보니까 12시부터 아침에 9시까지로 하게 돼 있어요. 8시까지. 예.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지켜서 하니까 평상시에는 15시간, 16시간 근무를 하던 걸. 준법 투쟁을 하신 거군요. 그렇지, 쉽게 하면 그건 태업이 아니고 준법 투쟁을 우리는 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건 태업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사보타지 태업이 아니라 준법 투쟁한 건데. 박봉순 조합원님이 약간 수정할 게 있는데요. 단체 협약서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 어용노조가 우리도 몰래 찍어놓은 단체 협약서를 받았는데 새벽 1시부터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8시간 일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그걸 몇 년 동안 모르고 전날 17시부터 18시부터 나와서 일을 해서 다음날 9시까지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체 몇 시간 일한 겁니까?
그리고 일요일 날은 15시간. 주말은 21시간 일했습니다. 이게 노예죠. 또 월급은 8시간도 채 못 받고. 그래서 한 10명이 일해야 할 거를 반절도, 그러니까 이거 무료 노동을 시킨 거고요. 예. 지금 아마 이제 청취자께서는 도대체 조연아하고 신현대 아파트하고 고려정업, 강동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의아한 분이 있는데 벌써 촉이 빠르시면 감 잡힐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거 생방송 끝나고 파키트 올릴 때 제목을 조연아와 신현대 아파트와 고려정업의 공통점은 이렇게 올리렵니다. 아나운서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고 심지어 노예나 종한테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애완견한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 종들도 잠은 자게 해줬어요. 8시간은요. 그래야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니까. 여기는 또 경비 노동자만큼이나 잠을 못 자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행을 새벽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탄압이 심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김세국장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죠? 기본적인 노동 가치를 너무 이 노동이라는 이 두 글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인지를 못하고 있고 못 배워서 그렇죠.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거죠. 고려정업도 신현대 아파트도 조연아 부사장도 이게 사회적인 거고 돈이면 최고인 세상처럼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랬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해버린다. 제가 그 상무님이 지금 75년생이 상무입니다. 아 고려정업에 훨씬 자기 애기였을 때부터 이분들이 돈 벌어서 자기 학교도 다니고 장가도 가고 이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모질게 커피 한 잔도 안 주고 오히려 다 관속에 돈 가지고 갈 건지 정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경비 노동자들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중앙차로 분의 그 동지들 저는 세상이 고쳐지고 우리 여기 있는 국민 TV를 듣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부터 함께 해서 같이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전에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정들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기 편안하고 인격적 조언을 받고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서정마 어머니, 박분영 어머니 어렵게 지금 강동구에서 투자하는데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정반대 우리 마포구까지 이렇게 한 말씀씩 우리 시민들에게 부탁할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두 분은 또 보내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하시고 남아서 우리 김생국장하고 조연아와 신현대 아파트에 계속 하겠습니다. 강동구청의 고려정업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너무나도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왔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이 노조를 만들어서 조금 개선된 건 있는데 그건 특정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권한이고 나머지 지금 우리 일반 노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고려정업이라는 회사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좀 함께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특히 강동구 사신 분들은 강동구청에 항의 전화를 한 통씩이라도 최소 넣고 29청장이 결단해라라고 저도 촉구하겠습니다. 강동구민으로서. 자, 우리 서종봉 아버님. 그동안에 고려정업 청소 노동자를 어려움을 알고 시민단체 또 정당 대표 민주노총 정말 저희 청소 노동자를 위해서 여러모로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바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한 만큼 배우를 받고 일한 만큼 거기에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노동자는 쓰레기 취급하는 악덕기업 고려정업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같이 이렇게 계속 그런 악덕기업 고려정업이 존재하는 한 노동자의 갈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동 구민 모두 또 대한민국 노동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부도덕한 고려정업 같은 업체는 꼭 이 세상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두 분 힘내시라고요. 내가 좋아님 우리 지금 청취자들이 생방송이니까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가능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도 강동구청은 고려정업 사태 해결에 나서라. 재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님께서
속상해요. 제발 사람답게 살았으면 투쟁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추운 날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왕싸가지님께서 투표 좀 잘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새누리당 절대 찍지 말라고. 노동자들 안 도와주는 새누리당 찍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밝은 날님께서는 살기 좋은 성남 좋은 건 다 이재명 시장님 하시네 뭐 이런 거 됐는데, 일단 이제 역시 강동구청도 이재명 시장처럼 결단을 내라는 촉구이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왕싸정님께서 마음도 아프고 분노도 생긴다. 국민TV 같이 듣고 같이 행동하자고 또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서정마 아버님, 박보선 아버님 힘내십시오. 우리 강동구, 저도 강동구 살고 강동구 NGO들과 강동구에 있는 야당들이 더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 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버님 두 분 가시고요. 네. 예, 바로 우리 김성규 국장님. 네네. 자, 신현대 아파트 다시 지금 이제 고려정업, 신현대 아파트 조연화, 노동자들을 심지어 뭐 착취를 넘어서 인간 취급하지 않는 노예 취급, 폭력이죠. 종취금. 심지어는 지금 우리 아버님 말한 것처럼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황당한 상황인데, 신현대 아파트는 고려정업 계속 이제 투쟁하면 되고, 네네. 신현대 아파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분신한 거랬는데 또 폭행을. 정말 저는 정말 답을 못 찾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김준권이라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 예. 산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만수 회사께서. 그렇죠. 산재 처리가 그러면 됐죠. 분명히 과실은 회사에 있고, 예. 간접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죠. 예. 그런데 그런 아파트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아파트에서 전원을 해고하겠다. 예. 업체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예, 있으면. 예. 관리 업체는 늘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예. 용역회사들이. 그러나 거기서 봉사했고, 예. 거의 식구들처럼 이 주차까지 다 고생했던 분들을 그렇게 이 혹한에 내쫓으면 어딜 가겠습니까? 경비노동자들이 마지막 일자리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다만 이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예. 현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좀 나서길 바랬는데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근무하고 원래 단련되신 분들도 아니고 맞습니다. 또 연세도 있으시고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건데 그래서 노조를 탈퇴하면 고용해주겠다고 이렇게 관리자들이 예. 아직 시간은 많이 있다. 그래서 탈퇴하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많이 지금 줄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벌써 하나 그러니까 둘씩 빠져나가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아있을 때 끝까지 싸우고요. 예. 저희들이 어떻게 해보겠다. 예. 대안을 같이 만들어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국민TV 청취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신현대 아파트는 정말 같이 공분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저희는 그 입주민들한테 정말 모든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예. 연차가 오래된 분들을 정리부터 하겠다. 예. 그런 사고방식부터 예. 과연 정말 그렇게 사람을 대해도 쉽나.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에 머슴이 있던 시절에도 과연 자기 예. 머슴들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보다 더 심하다 막 심지어. 그 폭행 사건 하나 더 여쭤보죠. 네네. 지금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되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까? 그 코뼈가 부러졌다면서요. 그 당사자분께서 예. 어제 저녁에 이제 순천향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고요. 예. 돼서 응급처치를 받고 예. 그리고 바로 그 가해자 부모님께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다 사죄를 하고 예. 그래서 경찰과의 조서를 꾸몄는데 예. 워낙 이제 부모님이 이제 워낙 신현대 아파트 예. 이 건이 또 전날 부산에서도 대형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일파만파가 될 것 같아서 예. 좀 이렇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렇게 화해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게 경찰서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112에 예. 바로 이제 기자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아침부터 예. 계속 취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이건 문제가 그분이 또 옛날 이만수 열사의 산재를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이세요. 예. 피해자가. 우리 왜냐면 네네 그분이 예. 그 할머니께서 소위 말하는 그 이만수 열사가 당일날 그러니까 이만수 그 선생님이랑 같은 바로 옆입니다. 정문 경비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문 근무자고요. 백삼동 옆에 정문 근무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격을 했던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목격을 해서 이렇게 진술을 써서 했던 분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다고만 들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고 현재로서는 누워 계신 건 아니고요. 이제 일을 하시니까 이제 계속 통원 치료를 하는. 코뼈는 어떻게 하시고요? 그건 저도 아직 잘. 자,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우리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지금부터는 김성기 국장님께서 진행을 하십시오. 제게 물어주십시오. 조현아 사태에 대해서. 예. 궁금한 거 어제 보니 우리 예. 참여연대 최재혁 간사님과 예. 우리 예. 안진걸 사무처장님께서 예. 서울 서부지검에 예. 우리 땅콩? 땅콩 리턴. 예. 땅콩 리턴 예. 하는 우리 조현아 예. 이제 전 부사장님입니까? 예, 만났습니까? 예. 전 그 부사장을 고발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당사자인 사무장을 직접 접선을 사무장님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일단 현장을 잘 아는 목격자 중에 한 분이 애청자들이 좀 알 수 있는 그 제보를 해주신 뉴스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을 예. 중심으로 좀 장황하게 또 좀 자세하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이 연말 최고의 최대 키워드는 이제 정윤회 비선 실세 정윤회와 땅콩 리턴 너츠 그 조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일각에서는 조연하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정윤회를 덮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뭐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2월 5일 날부터 이제 한겨레신문 특정 보도에서 알려진 건데 정윤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연하가 저지른 그 엄청난 악행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진상 규명하고 둘 다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둘 다 저는 비슷한 게 이것도 역시 시스템이라든지 사람이나 상식이 아니라 비선으로서 권력을 농단하는 정윤회 씨 등등의 의혹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기장이라든지 사무장이나 승무원들의 시스템과 규정이 있는데 역시 비선이죠.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부사장이지만은 당시에는 일개 승객이었던 거거든요. 조윤하 전 부사장도. 근데 지가 기장도 하고 지가 그런 거잖아요. 비행기 뒤로 돌린 거잖아요. 기장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을 지가 뒤로 돌리고 기장이 할 수 있는 결정인데 사무장 강제 하차시키고 근데 그 발단이 너무 재밌잖아요. 네. 땅콩이었다는 그 땅콩이 지금 많이 팔린다는데요. 이름도 어려워. 뭐 마다가스카르?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다가스카르는 아니고 나라 이름인 것 같고 만화 이름이고. 차장님 그래서 이게 좀 딴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그 서부지검에 고발한 취지와 먼저. 자 일단은 항공법, 그 다음에 항공보안법, 그 다음에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하고 사무장이 그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할 때거든요. 특히 비행기가 막 출발할 때 되면 뭘 합니까? 안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을 그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 비행기를 램프 리턴 시키고 승객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강제로 하차시키는 비행기에서 내리게 있으니까 하악이라고 하는데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거 지금 외국에서도 큰 화제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정말 무소불위의 범죄이고 전대미문의 범죄인데요. 그래서 항공법, 항공보안법, 이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죄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제보가 왔습니다. 현장을 목격하신 분, 그리고 또 승객이었던 분. 승객이었던 분의 제보는 이겁니다. 내가 나설스럽지만 비행기 탔는데 실제로 엄청난 고성이 들렸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믿고 운동을 하셔도 된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현장을 잘 아는 제보자께서 대한항공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다. 대부분 거짓이다. 마치 뭐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매뉴얼 지키지 않은 바 없고 무슨 태블릿 PC 아무도 모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 몰아갔는데 어떻게 태블릿 PC 아무를 모를 수가 있겠냐 자기. 설령 늦게 말했다면 얼마나 고압적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치욕을 줬으면 아무를 순간 이렇게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겠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과문에 보면 사과문도 아니죠. 기장하고 협의해서 비행기를 램프 리턴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무슨 협의를 했다는 거냐. 사무장을 윽박질러서 사무장이 기내 무슨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뒤로 회항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뒤로 회항한 것뿐이다. 사무장을 내려라라고 한 적이 없다. 부사장이 회항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내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장으로서는 뒤로 가갖고 사무장을 하기 조치를 이렇게 문을 열어준 것이지, 그걸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 또 제보가 뭐였냐면, 결국 이 사람들을 국토해양부에 조사를 하게 되니까 또 언론에 취재를 하게 될까봐 거의 반강제로 불러다가 말을 맞추게 한 겁니다. 전부 다 니네들 직원들이 잘못한 거고 조현아 부사장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해라고 강요를 하고, 국토해양부 조사도 그렇게 응해라고 말을 일종의 증거인멸과 강요와 이것은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토해양부의 공무를 그 엄중한 사태,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한 그 사태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니네들 직원들의 노동자들의 잘못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거짓으로 진술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정이 되면?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십시오. 항공법 항공보안법에는 최고 형벌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서 운항을 방해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박연차 사태가 있습니다. 네네. 그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이 2007년도에 대한항공, 똑같은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술 먹고 소란을 피워가지고 그걸 제지하던 사무장이나 승무원이 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기를 당했습니다. 박연차가 하기를 당하고 결국 검찰이 기소해서 집행유예까지 나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번 사고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야 될 사람은 승무원이 아니라 사무장님이 아니라 조현아 씨가 내려야 되는 거죠. 강제하기. 난동을 피우니까 이 사람 하기 시키고 이 사람 바로 경찰에 연행돼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황당하게 사무장님이 내리게 된 것이죠. 예. 아, 네. 그럼 거기도 이제 노동조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한항공에 두 노조가 있습니다. 일단 조종사 노동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무원이나 사무직 직원들의 일반 노동조합이 있는데, 저희가 잘은 모르면 일반 노동조합은 지금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조종사 노조는 이제 민주노총 소속인데 바로 성명을 냈죠. 성명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뻔뻔할 수가 있느냐. 모든 책임을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거 돌리면 되느냐. 원래 대한항공에는 본건적이고 그런 포괄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번에 다 고백하고 그런 걸 고치는 기회가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들이 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 경비노동자들처럼 당사자들이 사무원 출신, 우리 예. 사무장님 그 출신들의 노동조합이 좀 단결이 돼서 의기사항을 표출해야 하는데 예. 전혀 그냥 침묵을 일관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같은 노동자이지만 회사의 이력이라든지 회사에 포섭되어 있는 분들이 일부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조종사 노동조합이라든지 또 승무원하고 사무장님이라든지 이런 당사자들이라든지 그 동료들이 그래도 여기저기 용기 있게 제보도 해주십니다. 지금 카카오톡 검열한 것도 지금 제보가 된 거. 이게 이 사건이 최초에 한겨레 신문에 누군가 제보를 해준 겁니다. 먼저 비행기가 10분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램프 리턴 해가지고 결국은 10분 넘게 지연 출발했다. 알고 봤더니 사무장이 하기를 당했다. 이건 일반 승객께서도 제보를 해주셨지만은 누군가가 그래도 양심 있는 노동자가 알려준 거잖아요. 그 과정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12월 8일 날 말도 안 되는 사과하면 모든 책임을, 직원들이 잘못한 거라고. 이 대한항공 해명이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조현아 부사장은, 너무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거고, 업무를 한 거랍니다. 그 다음에 단지 평소보다 언성을 높였을 뿐이랍니다. 단지 평소보다 언성을 높여서 비행기를, 뒤로 하차를, 뒤로 회항을 시키고, 그 승객의 안전을,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총책임자들 사무장을 내려보내고, 저기 일반석이 들릴 정도로 엄청난 큰 소리를 질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항공, 이게 지금 더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조현아 부사장이 잘못을 했죠,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잘못했다. 뭐 회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했다. 당사자들, 사과들, 국민들께 죄송하다, 승객들에게도 잘못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승객들한테도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심심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승객들도 10분 넘게 했으니까 그것도 부사장의 행포로 인해서 뭐 약간의 보상을 한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일인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언성을 조금 높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모든 걸 잘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태블릿 PC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장하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사태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진 것이죠. 예. 왜 질문이 없으세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사회자가 되니까요. 뭐 힘들죠? 않지만 머릿속에 그 사태를 많이 알고 있어야 질문도 나와요. 저는 옛날에 왜 라면 상무라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 그렇죠. 대한항공이었습니다. 그 그것도 대한항공 그 상무였죠. 그때 당시에는. 라면 상무 사태 때 조현아 부사장이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난동 피우는 것에서는 엄벌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왜 저러죠? 거기 원래 조중훈 회장 시절부터 문제가 많았던 기업이죠. 총수 일가가 모든 걸 장악해서 철저히 통제하고 봉건적으로 억압을 하다 보니까 기업 문화가 아주 억압되어 그리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예. 김진숙 동지가 한진 예. 우리 중공업 문제도 그 집안 아닙니까? 예. 맞죠? 맞습니다. 그 조씨 일가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이번에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또 조현아 부사장이 거짓 해명한 것도 문제인데 뭐 다 사퇴를 했대요. 근데 대한항공 등기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월급은 예, 그렇죠. 이사 급여도 나. 그 다음에 계열사 3개 사장도 그대로 유지했는데 오늘 지금 국민TV 청취자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공개하는 건 또 뭐냐면 너무너무 재밌게 항공대하고 인하대가 대한항공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재단이죠. 대학들입니다. 재단이. 그 재단 법인의 이사도 맡고 계세요. 족벌 체제의 극명한 문제점. 그러니까 여기저기 계열사 사장의 등기 이사의 부사장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고등교육기관에 어떻게 이사를 합니까? 이 사람이 전혀 보니까 소양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조 부회장은 하와이에서도 원정 출산으로 문제를 삼았던 그건 뭐 너무나 뭐 낯뜨겁고 정말 창피한 이야기죠. 쌍둥이를 거기 가서 낳았다는 거기서 얘기도 낳았는데 원전 출산 의혹이 있습니다. 원전 출산했는지는 뭐 저도 100% 모르니까. 의혹이라고 나오고 저희는 잘 모르는 건 의혹으로 그런 그렇습니다. 세간의 지적이 있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승객이라든지 목격자라든지 제보자들에 하면 분명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난동 수준의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분이 굉장히 젊으신 분으로 아는데 예. 대체 어떻게 인사 과정이 그렇게 되는지 저는 그렇게 검증이 안 된 분들이 대체 그 약과 몇 살에 임원이 될 수 있는 체제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재벌 체제의 극명한 문제점이죠. 참여연대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을 승계하면 삼성이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혀 경영 능력이 없지만 안 됐고 손만 댔다 하면 많은 기업들이 망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이재용 씨는. 그런 것처럼 이번 조현아 부사장도 아버님이 뭐 그룹의 총수인데 조양호 회장이죠. 예, 그런 소양도 이런 정말 이제 민낯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건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조현아 부사장 동갑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동시대에 사는데 이렇게 문희정 아나운서처럼 착하고 예쁜 분이 있는가 하면 조현아 부사장처럼 정말 노예나 종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같이 옛날 시대로 보면 말 타고 같이 가다가 어디 저기 무슨 제주도 같은데 내려놓고 와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돌아왔답니까? 다음 비행기를 타고 16시간인가 후에 다음 비행기 타고 왔는데 더 웃긴 건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충격을 입었고 근데 이 사람을 바로 회사로 끌고 가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거의 반강근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경위서를 써라. 심할서를 써라. 국토해양부 조사에도 그렇게 응해라. 그래서 6일날, 7일날 계속 그런 조사를 허위 진술을 강압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의혹이 지금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항공 제가 뭐 틈만 나면 노조 만들기를 주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좀 거기도 약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래서 공동 그 단결된 모습과 의견들이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와서 조종사분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다행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기장어 협의소 향했다는 건 반박을 했잖아요. 신월동 빡빡이님께서 땅콩 부사장 완전 무슨 드라마 나는 철없는 부잣집 공주님이네 하셨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실은 승객 모두의 안전도 위협하고 노동자나 직원은 해서는 안 될 정말 인생 최악의 모욕과 치욕과 폭력을 저지른 거니까 이것은 철부지를 떠나갖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범죄라는 걸 이번에 정확하게 처벌을 받아요. 그래야 재벌 총수나 그 일가들이 함부로 못하는 그리고 회사 임원들이 노동자 함부로 못합니다. 그게 처벌돼야 됩니다. 또 위험한 건 도중에 내리는 건 테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테러를 해놓고 누구든지 기장이든 사무장이든 도중에 하차하는 건 테러 위험이 폭발물을 설치하고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국내에서는 무조건 국정원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뉴욕 JFK 공항이라고 하던데 거기는 국정원이 그건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국정원이 거기는 없나 보죠. 안 했다면 직무유기인 것 같은데, 해양했으니까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아마. 그 대신 공항 관제소에서 왜 해양하냐고 계속, 지금 왜 가다가 돌아오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황당한 일인 거.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 15800님께서 제발 그만 좀 용서합시다라고 하셨는데 조윤아 부사장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이시면 예 저희는 절대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희도 마음씨가 독한 사람 진상을 규명하고 특히 노동자들한테 승객들한테 사죄만 하면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왜 불가피하냐면 이래야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 잠시 쉬었다가 더 재밌는 진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우리 국민TV를 위해서 중간에 의견 광고라든지 또는 좋은 광고를 해주시는 기업인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더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중간에 뉴스가 나갔는데 저희가 모르고 막 떠들었는데 그게 들어갔나 봐요. 죄송합니다. 후다당님, 마이크 끄고 수다 좀요. 꼬랑님 또 이렇게 마이크 켜놓고 다 들림. 또, 아무튼 몇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다음부터 쉬는 시간에 저희 절대 주의할게요. 예. 스토리텔링님께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사무장이 하기 시 자신의 가방을 소지했는지, 아니면 가방은 기내에 두고 맨몸으로 냈다면 항공기는 탑승치 않은 승객의 짐을 싣고 절대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누가 내린다는 것은 혹시라도 테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한다는 유명한 그런 원칙도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갑작스럽게 여승무원에게 이 X 저 X 막 욕설과 행포를 저지르고 그래서 사무장이 가보니까 사무장한테도 이 XX 저 XX 하면서 야 기장한테 연락을 해서 비행기를 뒤로 돌리고 너는 내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매뉴얼 위반이라는 것도 보면,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설령 매뉴얼을 일부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건 매뉴얼 위반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 땅콩을 보여주고 갖다 줘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갖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건 매뉴얼보다 못한 게 아니고, 매뉴얼보다 더 친절하게 한 거니까, 지적받을 일이 아니라, 너무 친절하셔서 칭찬받을 일인 거죠. 근데 그게 과하다고 생각했으면, 원래 매뉴얼대로 그냥 보여주시고 갖다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네. 김 실장님. 네네. 그리고 저는 그게 그리고 이른바 봉지째 주면 안 되고, 네. 보여준 다음에 그걸 요청하면 봉지를 까서 이렇게 줘야 된다고 그러던데, 네. 우리 승객들은 봉지째 주는 걸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왜냐하면 봉지 줘야지 갖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안 먹고 집에 갖고 갔으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국내에서만 타봐가지고요. 예. 짧은 노선만 타봐서. 그리고 그걸 준다는 거 몰랐어요. 저는 그 맛이. 모릅니다. 사실. 무슨 하와이 뭐 특산물 땅콩이라는데 지금 막 엄청 팔린다는데. 와, 그런 건 막 주고 우리한테는 주지도 않고. 너무 서러운데. 자, 그리고 방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현아 부사장 건 그리고 신현대 아파트 건 그다음에 고려정업, 강동구주 고려정업권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을 일하는 직원을 함부로 노예나 종부로 뒤시했다. 심지어 노예나 종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굉장히 김성 국장님 에너지가 넘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가 저는 어떻게 만들어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예. 저는 이런 게 뉴스거리를 저는 마치 누가 이렇게 일부러 드라마처럼 코미디처럼 하나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 저는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혀 그 사람을 자기의 파트너 내지는 그 대한항공의 식구, 이런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부하? 내지는 군대에서도 그렇게 안 하겠죠. 안 그러면 정말 하대하는 사람.
예. 그래서 기분이 나쁘니 너 내려줘야겠어. 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쁘니 너 내려줘야겠어도 나쁜 건데 그보다 더한 거잖아. 이거잖아. 넌 또 뭐야? 이 XX 응? 야 당장 기장한테 전화해. 뒤로 빽. 전화가 아니 연락해 하면서. 네. 예. 네. 너 내려. 되는데. 뭐 웃을 수가 없는. 그걸 당한 그 처음에 여승무원들하고 그 이제 그 사무장은 남성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그 남 사무장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어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국제선을 한 번도 안 타봐서 예. 해외를 가봐도 중국이나 예. 러시아를 타서 배만 타서 가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예. 우리나라 항공기가 승무원님들이 굉장히 친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외국 항공사에 비해서 예. 우리 안진걸 처장님은 해외에 간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뭐 비교했을 때 어떤 예. 상황인 건지 예. 너무 지나치게 친절한 건 아닌가. 예. 우리 승무원분들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면 박수를 받아야지. 제가 그렇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욕먹을 짓은 아닌데. 아니 매뉴얼대로도 했다라고 밝혀졌지만 100번을 양보해서 설령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더 친절하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보여주고 갖다 주면 군침 돌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봉지 안 까니까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갖고 와서 저 같은 경우도 어디 주면 그냥 주는 이렇게 접시에 내주면 싫더라고요. 그 손으로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봉지에 주면 내가 나중에 먹을 수도 있고 갖고 가야지 좋고. 자, 아까쯤에 15800님께서 제발 그만 좀 용서합시다 해서 누굴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용서 그만하고 철저하게 처벌하자는 소리였다니까 제발 그만 좀 용서하지 맙시다. 뭐 이런 취지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표로 부장님께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조중훈 선대회장님과 잠깐 인연이 있으셨는데 아들이셨던 조양호 현 회장님도 당시 아나무인의 성격을 아버님께 참 철없는 분이라고 상하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전 여전인가요? 아버지 성격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시라고 하던데, 예, 뭐 저희가 듣기로도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그리고 따님 모두가 성격이 너무 괄괄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로파님께서도 열심히 공부해 어렵게 대한항공 입사해 1년 만에 자진퇴사한 일인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제가 근무를 다닌 대한항공이 아닌 미국 보잉사의 계열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 과연 그만뒀다.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절대 이런 주장도 주셨는데요. 자, 김성희 부장님. 네. 그 외에도 혹시 뭐 조현아 부사장의 뭐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들리는 풍문이 있으셨나요? 뭐 찌라시라도. 예, 요즘 저는 뭐 사실 예. 뭐 저희 현안이 워낙 많아서 예. 참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하면 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꼴값 떤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예, 말도 안 되는 짓이다 하면서 왜 예. 저런 행동이 되고 저건 아니다. 정말 예. 행동이 잘못된 거고 분명히 예. 모든 직을 내려놔야 한다. 공인이지 않습니까? 아까 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대학교에 이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항공대하고 인하대 이사인데요. 우리 국민TV에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항공대 교수하고 인하대 교수님한테 인터뷰하자면 아무도 안 나설 겁니다. 그 정도로 폭압적이고 무서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진그룹이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얼마나 별 노동탄압에 한진중공업 사태도 맞습니다. 거기 우리 최강서 조합원도 한진중공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악질 자본이라고 써놨잖아요. 심지어 거기에 보면 맞습니다. 유서에 오죽하면 저번에 우리 국민TV 청취자께서도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문화 자체가 인간과 노동자를 저는 당분간 아무튼 이 문제에 집중할 예정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조연아 씨한테 피리 꽂히고 감정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요. 한진이 다시는 바뀌어야죠. 이런 짓을 못하는 거죠. 절대로 누구한테도 노동자에게 직원에게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마라 이겁니다. 또 해외 가서도 망신을 또 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공장을 이전해놔서 거기 노동자들한테 도시락 이상한 거 주고 뭐 그런 얘기도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또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 입수한 제보를 우리 청취자들에서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계속 고발도 한다, 대응도 하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조현아 부사장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제보인데요. 그건 이미 지금 언론에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행사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이 초대해서 이렇게 좀 격식도 있고 예의도 있는 행사였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직원이 약간 진행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진행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갑자기 손님들도 막 수백 명 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야! 너 나가! 그만해!
얼마나 그 당사자로서는 충격적이고 치욕을 당했겠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일하는 노동자로서 가끔 제가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선배나 상사로부터 뭐 일정한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국민팀에서 일하다 보면 선배 후배한테 뭐 지적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도 선이 있고 금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계속 뭐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우리 한소리님이 예. 단독 기사라고 해서 한 가지를 올려주셨네요. 미 교통국에 고발당했다고 하시네요. 조현아 직권남용 혐의로 미 교통국에 고발도 당해. 예.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세계일보 이재호 기자님이 이걸 추정하는 분이니까 사실일 텐데 아마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우리 고발에 직권남용이 빠져 있었네요. 근데 직권남용은 공무원들만 해당하는 범죄인데 어쨌든 뭔가 자기 권한이 없는 행위를 기장의 직무를 자신이 수행한 거니까 기장만이 할 수. 일단 항공공 관련법의 운항이란 것은 문을 닫고 출발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운항 중인데 그때는 모든 지휘나 감독은 기장만이 할 수 있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도 평소에도 조시 삼남매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죠. 이런 건데 저는 뭐 디테일하게 개개인의 그런 뭐 성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스타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하는데 마음에 안 들었으면 끝나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저런 점들이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걸 약간 무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성기 씨, 오늘 행사 진행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사투리를 많이 써? 뭐 이렇게 운동권 사투리가 심해?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운동권 회사는 아니니까 옛날에 본인이 운동권이었다더라도 이제 사투리는 운동권 사투리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아들었어? 뭐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심지어 이를 존댓말 써야 되지만 화난 김에 김성기 씨, 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그럴 때도 되게 충격을 먹잖아요. 심지어 갑자기 반말하면. 네, 지금도 근데 그게 충격을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 이 놈, 년, 뭐 이런 거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이고 소중한 아들 딸들이고 우리의 누나이고 오빠이고 형이고 동생인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든지 우리 노동부에서는 지금 뭐 요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잇따른 정말 심각한 그 비인격적 처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제가 뭐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는 아니지만 예. 당연히 노동 인권 문제의 예.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인간 존중에 대한 문제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인권위원회가 이런 거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가인권위원회나 예. 민주노총에 당연히 노동자들 문제니까 뭐 예. 논평이 나오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문제는 좀 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예. 근데 일반 노조 활동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제보나 사례 많이 봤잖아요. 제가 지금 작은 사례지만 제가 잠깐만요. 예. 국장 보세요. 저기 소천 사장님께서 갑질이 대한항공만이 아닙니다. 민간기업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욕설도 유명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예, 국장님. 네, 그런 사례 비슷한 있으시죠? 사례가 예. 지금 우리 최강현 조직부장님이 예. 숭실대 사례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 숭실대에서 그 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 예. 본부에 학교 본부에 예.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예. 항의를 하니까 예. 저것들 다 치워버려 이랬답니다. 예. 쓰레기 치운다고 예. 저것들 치워버려 이 의미를 바로 사람을 치워버린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진걸 차장님?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저것들 다 치워버리라고 그러니까 항의하러 왔습니다. 저것들을 치워버려라. 저것들 다 치워버려 이랬답니다. 쓰레기를 치우듯이.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취급을 한 거네. 저런 말투가 예. 완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노동조합을 하다 보면 인간 모독적인 건 정말 많습니다. 훨씬 예. 나이 어린 분들이 사장이나 뭐 이렇게 관리자로 예. 있는 분들이 자기보다 어머니뻘, 이모뻘 되는 분들한테 예. 반말하는 사례는 많고요. 예. 뭐 폭행 사건도 많고 예.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그런 있습니다. 걸 다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이계 질서가 불가피하게 있어야 있는 경우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존대어로 또는 최대한 존중하는 최소한의 인격은 존중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노동 3권 주창도 하고 계시지만은 이번에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직장에서 특히 고위 임원들 힘 있는 선배 사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후배라든지 부하 직원들에 대한 함부로 대하는 문화. 맞습니다. 광범위한 성찰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유죄로 이제 밝혀졌지만 예. 특히 상사, 남성 예. 상사로부터 벌어지는 예. 여성 직원들에게 벌어지는 예. 성희롱 사건, 예. 성폭력 사건. 예. 그건 정말 근절되어야 합니다. 심각하죠. 그건 정말 큰 피해자한테는 평생 예. 상처를 갖고 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예. 지역에서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예. 그런 교육들을 가서 무슨 어디 가서 뭐 삼성 뭐 이렇게 예. 뭐 그런 공동체나 이런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정말 예. 연수에서 제대로 해야 할 거는 이런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 신현대 아파트의 사태의 발단이 됐던 게 그것도 모욕적인 사실은 거죠. 모욕적 처우잖아요. 맞습니다. 비행기를 뒤로 돌려가지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도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 사무장을 강제 하차시켰는데 우리 이만수 조합원에게도 그 할머님께서 던졌죠. 5층에서 음식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유통기간 지난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 진짜 못하게 그리고 그런 짓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짓들 그러니까 도를 벗어나 행동. 폭력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야지 없어질 거 아니에요. 폐가 망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죄가 돼서 처벌을 받는구나. 근데 이제 돈이면 다다. 나는 돈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부리는 거다. 내가 준 돈으로 저 사람 월급을 받는다. 이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 그런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죠. 자, 이 잡비리 좀비님께서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조현아 부사장이 언론에 공개된 후 부사장실에서 2시간 동안 울었다고 함. 그 이유는 이전에도 여러 번 소리를 질렀는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질타를 받느냐고 억울했다고 하는데 수호천사장님이 너무 재밌네요. 크크 얼마나 분했겠어요. 갑자기 언론에 나오고 막 질타를 받으니 그냥 공주처럼 공주보다 더한 막 권력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다가 그래서 방금 또 들어온 속보에 하면 대한항 조현아 부사장이 내일 원래 국토해양부에서 내일 출석해라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를 거부했거든요. 네네. 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라는데 그렇게 엄청난 가해를 저지르고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다면 그 피해자들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도 잘못으로 몰아갔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사과도 안 하잖아 아직. 맞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 신현대 아파트도 지금 사과를 안 했죠. 그래도 그 할머니는 오셨는데 입주자 대표회장도 사과 안 했죠. 정말 적반하장이죠. 예. 오히려 자기가 사고는 치고 옛날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자기가 무슨 일을 이렇게 저질렀는데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방귀를 껴놓고 네가 방귀 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거를 다른 핑계로 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진심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걸 당하신 피해자들은 더 정신적이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오직 더 다수의 대중들은 충분히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전 나와서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가십거리를 하지 말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사과를 하고 공직은 벗어나야죠. 진상을 고백하고 바로 사과를 했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12월 8일 날 대한항공의 사과문 단지 언성을 좀 높였을 뿐이지 아무 잘못이 없고 다 직원이 잘못했다. 이때 국민들이 빡 돈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정말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저도 생각을 했는데 수호천사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저는 조현아 부사장도 문제지만 제일 걱정되는 건 하차한 사무장이 더 걱정되는군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 참여연대가 고발을 하게 된 계기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 승무원들이랑 사무장님들이랑 기장님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이 컸을까요? 근데 이분들은 나서서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직원들이니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잘릴까봐. 그래서 우리라도 나서서 고발을 했다는 거였고요. 아까 또 2번째 고발한 이유는 아까 여러분도 말씀했지만 이게 대한항공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마침 김승장님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압수수색하고 있답니다. 대한항공 본사랑 뭐 블랙박스나 이런 것을. 어떻습니까? 검찰이 이번엔 좀 하는 것 같나요? 우리 정윤회 사건을 돌리기 위한 건 아니겠죠? 그런 설도 있던데 이번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민 쪽 공분이 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정윤회 사건을 덮기 위해서 만약 검찰이 그런 걸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정윤회 사건 덮을래 덮을 수도 없습니다. 예. 네. 정윤회 씨 출석한 건 봤나요? 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앙일보에서 내보냈던 원래 음막에 쌓여있던 얼굴을 하는 건 상당히 뭐 어떤 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외모를 가진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저희 부모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잘생겼다. 뭐 이런 건가요? 호남형이다. 그래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른들이 볼 때는 딱 저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상 비평을 해서는 안 되지만 보니까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과 행동 이런 걸 들어보면 추정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얼굴 말고도요. 그 사람 어저께 한 말까지 들어보니까 불장난. 예, 뭐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거 보니까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편 보면서 정상적인 조직 체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무슨 뭐 왕정도 아니고요. 충분한 상권이 분리가 돼 있는 거고 왜 전혀 그 정상적인 그 체계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저는 뉴스거리가 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니까요. 정말 대한항공도 맞습니다. 일개 승객에 불과한 사람이 나서서 난리를 피운 거잖아요. 정윤회 씨도 그런 의혹인 거고.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항진중공업의 그 조양화로 대표되는 일가들의 권력 집중화. 한진그룹. 우리 대통령으로 다 몰아져 있는 이 초집중된 권력. 거기로 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돈으로 뭉쳐져 있는 소위 말하는 권력들. 그래서 고생하는 노동자들 문제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장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간 우리 오늘 조연아 신인 아파트 그리고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가 강동구청의 고려정업 다 노동을 한 사람의 직원을 한 사람의 가장을 함부로 자르고 비인격적으로 처우하고 심지어는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이 용기를 내주셔서 작은 행동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대 아파트도 1924세대인데요. 거의 2000세대인데 다양한 분들이 사실 거고요. 충분히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좀 직접 나서서 행동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뭐 참고로 그 제가 옛날에 혜태 타이거즈 팬이었는데요. 거기 이종범 선수도 거기 산답니다. 117동에. 신인 아파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 너무 좋으신. 나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오직했으면 이종범 선수 이제는 선수가 아니죠. 그분을 만나서라도 하나 꽂히잖아요. 이제 관두셨죠. 그래서 저는 그랬군요. 한 분 한 분 국민들이 좀 정말 자기 문제처럼 인식하고 좀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들 경기 신현대 아파트는 그래도 공중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좀 된 거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힘내셔야 되고요. 우리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다 노동자들이거든요. 다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전 국민이 다 일하는 노동자들이니까 직업과 직종은 다르지만 서로 우리가 뭉치고 연대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일부는 의혹이지만 일부는 상당히 유력한 제보에 한 확실한 팩트들이었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인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